예, 오늘 저기 귀한 자리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정책 대안 혹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강한 군을 만들어 나가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지 않고 또 각계 장병들이 보람을 찾으면서 군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어느 집에 아들 녀석이 공부 되게 안 하고 틈만 나면 도망가서 만화방 가고 또 여자하고 가서 연애하고 여학생하고 돌아다니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딱 감시하고 있습니다. 너 여시 일어나. 여시 일어나. 지켜보고 있다. 안 일어나면 쫓아가서 깨우쳐. 안에 줘갖고. 그러면 이름이 가끔 이렇게 하다 이제 학교 가다 보게 가는 시간에 이용해서 또 딴짓해. 그리고 학교 갔다 오다가 또 딴짓하니까 요거 이제 5만원짜리 미행 사가지고서는 요 자식 학교 집에 떠나가지고 제대로 학교까지 갔나 당시 따라가고 끝나고 나면 지키고 있다가 요거 제대로 다른 데 새지 않고 오나 감독해서 나한테 하라고 5만원짜리 일용직 고용해서 합니다. 근데 방에 들어있으니까 이 새끼가 엄마가 하니까 문을 잠고 공부하는데 뭐를 할지 모르잖아요. 좋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새끼 방에다가 CCTV 갖다 이제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그 학생이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우리 우리 심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공부는 자발적인 동기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네. 이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는 아이디어를 고쳐가지고 시행해 나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이죠? 군. 결국 여러분들은 모든 대안을 고쳐나가고 이게 할 사람은 주체는 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아이디어를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주지관들이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휘관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사단장을 할 때 할 일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를 한다면은 사단장이나 연대장, 대대장들이 모든 업무 다 팽개치고 인권만 다루고 있어도 인권만 해도 다 못할 것 같다. 제가 느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 인권이라는 거는 사단장의 기본 임무에 비해 가지고서는 포션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크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사단장은 싸워서 이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걸 하더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오동석 교수님,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행위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거든요. 둘이 싸웠으면 때리는 맞으면 그 둘이 그냥 저 갖다가 처벌해가지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만 터지면은 사단장 잘라라. 요번에도 저 밑에 말단에 사단 일반지원 포병대대의 의무대에서 생긴 일, 그걸 가지고 참모총장이 책임을 졌고 또 김관진 국방장관이 왜 책임지지 않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그 근본적인 개혁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제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뭐 어느 한편에 이제 군의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타당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떤 개인 지휘관의 책임이 이제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군의 어쨌든 근무 여건 자체를 바꾸는 식의 어떤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비로소 말씀하셨던 대로 책임을 물어도 지휘관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그 지휘 체계에 대한 어쨌든 그런 그 단순한 어떤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건 변화를 통해서 그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지휘관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으로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계단 상급 지휘관까지의 책임을 묻을 때 원래는 개인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때리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때리지 말도록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그게 법무부장이 그럼 그거는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저는 법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해 행위를 한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주의 책임을 자꾸 연결시거든요. 근데 주의 책임이 무한주의 책임이라. 어디까지? 그럼 지금 김영환 참모총장이 요 비슷한 사건이 저기 어디 이제 뭐 어디 갑니까? 26사단에서 생기면 이제 그 김영환 또 총장 관둬야죠. 설례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근데 예.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보도된 바에 따르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런 걸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상급지휘가 져야 일반적으로 행정법적인 관점에서도 지휘 감독권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직접적인 자기의 어떤 잘못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상급자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휘관들이 대단히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지고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늘 정치적으로 이게 해양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아까 얘기하는 내용들 해설이자지만 은폐 축소의 유혹을 받게 되는 원인이 그러한 제도적 불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소심해지고 이게 되는 원인이 거기서도 상당히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러한 하나의 단일 사안으로 그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그 위선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사건에서 김관진 장관 지금 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권오성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난 점, 이런 것들은 국민 여론이 그분들이 이 사건을 미리 확실하게 인지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 사건을 확실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있었냐 안 했었냐에 대한 그런 의혹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책임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 사건이 났으니까 참모총장 책임지고 장관 책임져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처리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과 총장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것을 은폐 축소하자라고 했다면 책임을 질 수 글쎄, 요번에도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질 이유가 총장과 네. 장관이 보고받고 이거 은폐 했다면은 그건 법적으로 책임져야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고받지 못한 걸 가지고 너 책임져라, 저는 쉽게 그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감정이고 정서일 뿐이지. 그 우리나라가 그런 감정과 정서에 의해 가지고서 군이 유지되고 그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